잠시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예, 한참, 한 3분가량을 떠들었어요. 예.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진영 논리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항상 있죠, 항상.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면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공격을 해야 본인들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나중에 또 제가 정리를 해서 펼치기로 하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가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학번들이 80년대 학번이나 그 이전 학번들, 우리 꼰대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진영 논리로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우리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는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유시민 씨를 공격해? 니들 주제에, 너 주제에, 너 똘마니 주제에. 우리 시대 현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양반을. 근데 이제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아, 청춘 청구권 책에 이제 제가 요 책은 청춘 청구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북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3,000원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죠. 527페이지고요. 예스24에서 책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제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쓰던 원고였으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책에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진짜 이거는 선택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다 웬만하면 쓰지 않고 싶었는데 조심스럽게 쓴 겁니다. 조심스럽게. 나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도 나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논쟁이 있기 한참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들 뭐 이제 뭐 공격하고 뭐 하고 뭐 막 이야기하고, 또 우리 뭐 몇 명 유명한 분들이 있죠.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몇 사람들 막 신나게 떠들어대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비난이냐 비판이냐. 비난이나 비판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야. 비난이나 비판이나 뭐 비판은 받아들이고 비난은 하지 맙시다. 그런 게 어딨어. 상대방이 듣기에 비난으로 들리면 비난인 거고 비판으로 들리면 비판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386 세대들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역사에서 이제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민주주의 교육이다랍시고 혁명적인 교육이랍시고 자꾸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 강요하고, 특히 이제 제일 만만한 게 386 세대들이 보기에 싸우기 좋은 게 저희 X세대입니다. X세대. 유시민 씨가 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기는 386 세대들하고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건 본인의 착각이고요. 전혀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우리 386 세대, 그러니까 X세대가 부장님 세대가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퇴직자의 세대가 됐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저희가 선배님이고, 같은 사회에 있을 때는 또 그래도 존중해줘야 되고 따라야 되고 뭔가 들을 게 있으면 하나라도 들어야 될 위치였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X세대가 이제 거의 부장님 세대가 됐죠. 저희 나이 또래가.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생들, 하고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밀레니엄, 뭐 90년대에서 2000년대 학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앞세대 386 세대들한테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세대하고 신세대하고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젊은 세대가 더 내가 더 잘났어요 하고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못났어도, 더 배운 게 없어도 젊은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들한테 들이댈 수 있어야 하고 들이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뭐냐면 너 잘났냐, 네가 어떻게 유시민 씨를 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또 저희 나이들의 지금 스피커들, 떠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막, 그죠?
이제 내가 밀어내야 되니까 앞 세대를 좀 이제 그 표현이 과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렇죠. 뭐 어떻게 또 좋은 말로 해. 좋은 말로 하면 또 노인들이 또 꼰대들이 알아듣나.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나이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원고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틈틈이 한자 그 설문 해자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자 해석을 요즘 다시 하는 작업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그런데 이제 안 풀리던 민자에 대해서, 요 민자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좀 해석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글로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대부분 에, 제미나이가 제미니하고 챗GPT가 도움을 줬죠. 에, 자, 참 글쓰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완성도가 안 돼, 완성이. 이게 AI는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백선민자를 어떻게 배웠어요? 눈을 콕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는 노예의 어떤 그런 것을 갑골문자로 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것이 지금 유시민 씨의 이 세대들, 386 세대들, 이분들의 세대들이 갖고 배웠던 혁명적인 앞선 지식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민자를 갖다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저히 내가 봤을 땐 아닌데 왜 백성민자라는 것이 뭐야? 한쪽 눈을 쿡 찔러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갑골문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새롭게 여기 보면은 샘천자 백성의 눈물이라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눈물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좀 다른 듯한 식의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똑같은 걸 그림을 쓰는데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의 그 펜 끝에 붓 끝에서 감정이 실려 있는 거죠. 이거는 백성의 눈이고 이걸 십자가 쇠꼬챙이로 찌른 거야. 어떻게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고 역사적으로 뒤져봤어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각골 문자가 나오자마자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의 해석이 강화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선민자는 마치 꼬쟁이로 눈을 팍 찔러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서 끌고 다녀서 노동력으로 썼다.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던 게 동양사에서 될까요? 동양사에서 안 됩니다. 여기 아프리카 아니에요. 여기 저쪽 사막이나 무슨 뭐 아메리카 아니에요. 동북아에서 안 됩니다. 여기는 겨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은 노예를 갖다가 닫힌 상태로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예? 사막처럼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강제로 이렇게 묶어놓고 일을 부리고 흑인들 노예시키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여긴 산도 많고 겨울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어떻게 그럼 겨울에 노예들 다 굶어 죽여요? 그리고 또 노예 잡으러 또 가? 어디로? 산 넘어서? 예? 아니 우리 강아지도 개도 그렇잖아요. 예? 소도 묶어놓지만 어떻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 어? 소도 일하는 소도 내 집에다 두고서 따뜻하게 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를 그렇게 한다고? 눈을 찔러서 너희들은 무식하고 하나만 봐? 제가 요 글을 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민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녹음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갑골문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떻게 눈을 찔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상이지 갖다 붙인 거지. 예? 저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계급 투쟁 어떤 이런 걸 주장하는 그냥 거기서 시작된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좀 물론 나중에 이제 내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한자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정리를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틈틈이 틈틈이 매일은 못 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근데 너무 재밌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체 시자 한문으로 시체 시자를 가지고 우리 민자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우리 거주할 때 주거 환경할 때 거자죠 요게. 예, 주거 환경할 때 거자고 요게 이제 필전 오줌 요자가 요게 있고 우리 이질 설사병 있죠 설사병 이질이라는 한자도 찾아보면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자가. 그리고 죽었다라는 시체라는 글자도 있고 그래서 요 우리 주검시라고 하죠 주검 시체를 시고 이게 뜻이고 의미고 뭐 이렇게 갖다 쓴다 뭐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이 글자를 고자 그러니까 없어진 글자들하고 여러 글자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종합을 해보면 뭘 표시하려고 하는 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져요. 이거를 제가 몇 날 며칠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해서 결론을 냈어요. 백성 민자에 눈을 콕 찔렀다.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 전혀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전까지 그 설문해자라든지 이제 우리 한자를 해석한 옛날에 그 2000년 전부터 이 글자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석한 저기 문헌들이 있죠. 예, 거기에도 그런 언급은 단 한자도 없습니다. 갑자기 20세기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백성민자는 사람을 갖다 노예로 만든 것이다. 예, 노예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민자였고 이제 그 민주주의를 우리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극단적인 진보주의적 혁명을 외치는 자들의 어떤 목소리죠.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공포와 피해 의식을 주입함으로써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나르시시즘적 구원자로 자신들을 부각시켰다. 우리들은 그들이 악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들이 정의였고 최선의 지식이었을 것이다. 지금 386 세대들이 배웠던 지식들의 대부분이 근대화에서 넘어왔던 지식들로서 서양에 대한 추종, 유시민 씨도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럽에 대한 예찬론의 대표적이고 뭐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렇게 배운 지식과 철학을 모든 자기 사상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점점. 그들이 말하는 지식을 우리가 동경하고 따라하기가 싫은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유럽이 우리보다 못 살잖아. 걔네들이 말했던 민주주의나 혁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 이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 하는 것도 꼬라지도 보고. 유시민 씨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게 정의였고,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됐지만, 똑같은 내용을 우리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해석을 달려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역사적인 변증법이라고 하죠. 그죠? 정반합, 계속. 예?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해. 그럼 또 그거 아니야. 또 새로운 주장을 또 해. 예? 이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결국 유통기한이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추종하고 어떻게 보면 숭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시민 씨를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그한테 이제 그만 물러서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운동권의 한계거든요. 그 나이 또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라니까. 예?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서양 세계에 대한 철학과 문화와 특히 돈에 있어서의 서양에 대한 그 맹목적인 어떤 동경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세대와 이제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치던 세대들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체가 관점 자체가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리고 2, 30년 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식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성 민자를 사람 눈을 콕 찔러서 노예로 만들었다라고만 해석을 했어요. 예? 그 논리를 온통 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서 아니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괜히 이거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기존에 이렇게 일단은 확신이 뭐냐면 백성민의 눈을 찔렀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때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된 거야. 그때 갑골 문자는 20세기까지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한자의 원본 시초였다라고 아무도 주장을 안 했다고. 예? 그냥 한자 글자만 보고 다 해석을 하는 문헌들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골 문자가 탁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허 이제 근원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걸 본 자들이 누구예요? 공산당 애들이라고. 동북공정을 이야기하는 그 중국의 그 짝퉁 문화의 근본인 공산당 애들이 그걸 보고 백성민자를 자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고 민중의 봉기를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외쳐야겠어요? 야 우리가 잘났어 쟤네들이 아니야라고 외치면 이 사람들이 잘났다는 자아가 강해지면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야? 너희들은 눈 하나 찔린 놈들이야. 못난 놈들이야. 얼마나 불쌍하니? 내가 구원해 줄게. 자,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너희들은 백성민자를 몰랐잖아. 백성민자는 노예야. 눈에 찔린 거야. 그것이 너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르시즘이죠. 그리고 나한테 의지해. 내가 혁명을 일으킬게. 그래 놓고 내가 또 지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지식인들의 모습이야. 이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예? 항상 겁을 주잖아. 항상. 그리고 항상 부자들을 시기해라, 질투해라, 깨라 라고 말하고 혁명을 이야기하고 야 고통받는 노동자들이여 분기하라.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예요. 서양은 20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18세기도 마찬가지였지. 18세기에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사상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뭐예요? 사실은 2000년 동안 동양의 밑에였다고. 걔네들 사상 자체가 무식하다고. 거기서 철학 좀 하고 뭐하고 했다고 이렇게 좀씩 나왔던 이야기를 갑자기 돈을 얘네들이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가 밀린 거지. 2000년이란 역사로 봤을 때 얘네들은 최근에 와서 반짝했던 거예요. 서양 애들은. 근본 자체는 아니라고. 수준이. 사고의 깊이가 얘네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보면 볼수록 저는 뭐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백성민자는 노예에 대한 근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거는 하나, 중국 공산당의 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국 사회에서 들어와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금 386 세대들은 다 이렇게 사람을 꼬시는 때, 야 백성민자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했어. 그죠?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민자가 노예를 말하는 거야. 너가 노예야. 너가 노예고 이 노예들의 민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핍박받은 것 같지. 우리가 노동자로서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 조선시대 때 삶에서 임금하고 농민하고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밥 새끼 안정적으로 먹는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삶의 질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인권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임금이 뭐 하여튼 그건 뭐 또 이상하게 가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선동하기 좋았거든. 왜? 피해자 의식을 코스프레를 줘야. 그죠? 너 피해자야. 너 엄마 너희 노예야. 이 코스프레를 줘야 감정적으로 어떻게 돼? 붕괴할 수 있잖아. 이게 동학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 80년대 학번들이 갖다가 민자라는 단어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의식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피해자. 우리는 피해자야. 그래서 있는 자들을 공격해야 돼. 아니 우리는 가난한 자야. 그래서 우리도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노예야. 저들을 공격해야 돼.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또 하고 있어요? 공산당처럼 자기네들이 지도자라 이거야. 자기네들이. 이게 나르시즘이지.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갖는 겸손하지 못한 나르시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은 왜 힘들어? 겸손하기 힘들죠. 근데 저처럼 망해봐. 철저하게 망가져봐.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에? 나르시즘 뭐예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 애들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깨져봐. 철저하게 무너지면 안다니까. 겸손해져요.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 지금
이렇게 한가하지 않은데 지금도 막 너무 바쁜데. 근데 오늘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글은 이게 좀 어, AI가 정리해 준 글이라 조금 앞뒤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거나 뭔 부분이 좀 있어요. 한데 이제 그런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많이 쌓이면 또 혹시 책을 내게 되면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 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죠? 그래서 유시민 씨나 지금 현재 90년대 학번들이 드러내는 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지식인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식인이다. 중요했죠. 과거에는 그게 또 중요하고 근데 지식인과 리더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동경은 뭐 동경할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존중과 존경은 다른 거예요. 존중은 그죠? 뭐 못났든 잘났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노력한 거나 뭐나. 존경은 뭐예요? 내가 받들어 오른 거죠. 그럼 받들어 올릴 수 있는 거는 뭘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그럼 대표적인 하버드대 출신 있잖아요. 한덕수 씨 같은. 존경해야 되나요? 아니죠. 존경은 뭐예요? 존경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답다. 네. 착하다,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자꾸 착하면 존경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착해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저 사람처럼 살기 싫으면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논쟁이나 이야기는 저도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풀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점점 시끄러워질 것이다. 386 세대들의 꼰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또 X세대 우리 나이 또래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충돌을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유시민 씨나 최강욱 뭐 이런 양반들도 마찬가지고 이 갖는 게 뭐냐면 나이 먹었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젊은 사람에게 안 된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하던 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20세기나 19세기의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죠? 유시민 씨도 그런 공격 많이 받잖아요. 40대의 유시민을 파묘하다. 그런 것처럼 저도 더 나이 먹으면 좀비처럼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제 스스로는 제 흔적들이 또 증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점점 밀려 나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빨리 좀 나가줘야 우리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빨리 우리 X세대들이 그죠? 386 세대들을 안고서 빨리 밀려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니 너희들 가르치려고 한다. 이게 지금 386 세대들이 갖고 있는 썩어빠진 늙은이들의 생각이죠. 자, 과감히 유시민 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못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준비되지 않은 원고니까요. 너무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백성민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까?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졌어요. 나중에 지금 한자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틈틈이 취미로 요즘 한자에 빠져가지고 그때 좀 많이 원고량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간이 뭐 너 이 새끼 왜 무슨 또 한자 공부를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책을 읽고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말의 대부분이 한자다 보니까 한자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